삼성전자 주주분들 안녕하세요. 주말은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밤에 이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가 시작되는 시점에 이 이란을 매우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좀 보도를 하면서 또 이런 전쟁의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발생이 되면서 미증시 전반적인 하락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 미증시뿐만 아니라 이 유가 폭등에 대한 공포감까지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주주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간 보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일장 다가올 이 월요일장을 미리 대비하고 대응 전략을 세워서 맞이해야 할 이 명분이 존재하는 투자자이기 때문에 오늘도 역시나 이 성공적인 투자 계획을 설립할 수 있는 시간으로서 활용해 보겠습니다. 일단적으로 막장에서는 이 삼성전자는 장 초반에 이 마이너스 5%대까지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다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리면서 2%대의 하락폭을 보여주고 마감이 됐습니다. 장 초반에 발생이 됐던 이 대부분의 하락폭은 만회를 어느 정도 해줬는데 이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려줬던 이 매수 주체를 좀 같이 보면요, 제가 아침부터 조금 이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신한투자증권의 매수세가 굉장히 좀 강했습니다. 사실 제 영상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신한투자증권에서 이 매도했던 시점을 바꾸고 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물량을 좀 매집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근데 막장도 여전히 물량을 계속 늘려가면서 공격적으로 이 매집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신한투자증권뿐만 아니라 이 모건스탠리도 좀 마찬가지예요. 사실 모건스탠리도 막장 전날까지는 좀 매도로 대응을 좀 했었습니다. 왜냐면 이 12일날 얘네가 매도를 했던 이 12일 날짜는 선물 옵션에 대한 이 동시만기였기 때문에 이들의 포지션을 좀 생각을 해봤을 때 어쩔 수 없이 매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부분도 좀 있었어요. 하지만 다시 이 순매수로 좀 전환이 되면서 신한투자와 함께 계속 이 아래꼬리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장 초반에 이 삼성전자가 급락했던 이유가 뭐였습니까? 어제 이 미증시가 좀 굉장히 많이 밀렸었어요. 보시면 이 나스닥 지수를 보면 이 본장 전날 이 목요일 새벽에 있었던 나스닥 지수가 1.78% 밀렸고,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도 3.4% 급락을 했기 때문에 사실 장 초반에는 이 미장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도 사실 이 급락이 좀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급락이 나오자마자 바로 이 반발 매수가 유입이 됐던 이유는 뭐냐? 이제 이 전쟁 악재 같은 거 있죠. 이 유가가 급등을 하면서 중시도 급락이 좀 나왔는데 거래 대금이 거의 발생되지 않았거든요. 이건 일봉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거래 대금이 계속 줄어들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전에 처음에 전쟁이 발발했을 때는 어땠어요? 이 공포 심리가 극에 달했었죠. 갑자기 전쟁이 터졌으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이 공포 투매를 굉장히 많이 던졌어요. 막장에서도 이란 쪽에서 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가는 이 민간 선상을 좀 피격하면서 항복은 없다, 전쟁 계속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별로 발생되지 않았죠. 그 뜻은 뭐냐면 물론 투매가 나오는 건 맞지만 투매 물량 자체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갈 사람은 이미 앞에서 다 나갔다. 시장 참여자들이 이젠 전쟁 리스크를 처음 발발했을 때보다 신경 쓰지 않는다. 이 지정학 리스크에 대한 내성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도 고민을 좀 해봐야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12일 날짜 무슨 날이었다고 설명을 드렸죠? 맞아요. 선물 옵션 동시만기였습니다. 현재도 선호 합성 지수를 좀 봤을 때 이 소폭이긴 하지만 숏 배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하향 패턴을 그려주면서 어쨌든 이 선물 옵션이 끝났죠. 그리고 만약에 외국인들이 또 수익을 보려면 여기에서 하락 배팅을 했을 때 지수가 좀 더 빠져야 돼요. 삼성전자가 더 빠져야만 본인들이 수익을 보는 거예요. 보시면 이 시가총액이 높은 상위 종목들, 이 삼성전자라던가 SK하이닉스, 이 현대차, 이런 종목들이 좀 빠져줘야만 이 주식수가 좀 빠지는 거잖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에게 내성이 생겼다. 아니 어제 유가가 그렇게 올랐는데도 안 빠지고 있었잖아요. 이 매도 물량도 많이 안 나오잖아요. 그 뜻은 뭐예요? 외국인들이 아무리 빼려고 해도 빼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막장에서 보시면 이 프로그램에서도 530만 주가 매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주가 안 빠졌어요. 그러면 바보가 아닌 이상 지금 여기서 하락 배팅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오히려 물량을 모아서 반등해서 수익을 보는 게 맞겠죠. 반등해서. 그리고 앞으로 선물 포지션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 3개월 뒤에 만기잖아요. 그럼 이 3개월 동안 어떤 일정이 있어요? 1분기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삼성전자 1분기 실적에 대한 컨센서스는 지금 1분기 예상치가 얼마예요? 35조입니다. 우리가 이 반도체 사이클의 생각을 좀 해보면 상반기까지 너무 좋다라고 하는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2분기에 대한 이 컨센서스가 또 46조예요. 이렇게 보면은 11조 정도가 증가를 하고, 맞죠? 11조 써놓을게요. 여기서 54조예요. 3분기는. 그쵸? 그러면 여기서 46조에서 54조면 8조 증가를 한단 말이에요. 어때요? 늘어나는 영업이익 폭이 현저히 줄어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반기라고 하는 거예요. 나중 가면 이 성장 폭이라는 게 줄어들기 때문에 그때는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주가라는 건 어때요? 항상 이 선반영을 하는 거잖아요. 선반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봤을 때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수가 있고, 그 뒤에는 고점이 형성될 수도 있다 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인사이트를 봤을 때 이번 전쟁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저점에서 매집할 수 있는 좋은 기회,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 피날레를 보이고 그때 우리는 이 매도 대응을 하는 게 맞다 라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설명을 좀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막장도 장 초반에 좀 급락이 나왔지만 바로 좀 아래 꼬리를 말아 올렸고 매도 물량이 얼마 나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반응을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결국 시장의 흐름이에요. 저는 항상 말하지만 이런 예측을 하는 투자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우린 몰라요. 트럼프가 전쟁 얼마 가지 않는다라고 3월 초부터 전쟁 시작했을 때부터 계속 떠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제는 또 자기가 승리를 했다라고 하면서 셀프 승리를 선언을 했는데, 아니 웃기더라고요. 근데 트럼프 어때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처음에는 이 트럼프 한마디 한마디에 시장이 강하게 반응을 했지만 지금은 반응을 하지 않는다. 그 점을 보면서 우리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좀 물량을 모아가야 되는데 이런 구간에서는 사시면 안 돼요. 막장 아침에 이 아래꼬리 타점은 참 좋았죠. 세력들의 이 평단가 구간에서 사던가 아니면 평단가 밑으로 한번 더 빠졌을 때 사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은 주가가 올라줬죠. 주가가 올랐고 거래가 안 붙어줘요. 위로 거래가 안 붙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월요일장부터 우리는 다시 이 기준과 원칙에 맞춰서 매수 타점이 나올 때마다 물량을 잡는 겁니다. 사실 올라올 때 이 매도가 더 중요할 텐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이 하락했을 때의 폭에 비해서 한 20% 정도 반등을 좀 했거든요. 근데 앞으로 위에 있는 이 절반 되는 물량들, 여기에 거래가 가장 많아요. 여기에 가장 물량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매물을 뚫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 비중이 너무 크신 분들은 이 저항에 왔을 때 세력들이 지금처럼 물량을 담아주지 않으면 그때는 일부 물량 덜어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개인 투자자이신 분들, 시간도 또 많이 없으실 뿐더러 주식 사실 많이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구독자분들만이라도 흔들리지 마시라고 이 신호들 제가 소통방에서 좀 잡아드리고 있었는데, 사실 지금도 마찬가지겠지만 제 영상을 또 처음 접하시고 또 소통방 입장이 어려운 분들도 있는데 제가 왜 이렇게 또 방식을 바보같이 했는지 지금도 좀 후회가 돼요. 이 사실상 댓글 좀 남겨주시거나 연락을 따로 보내주시는 분들은 이 소통방 안내를 놓치시는 분들이 과반수거든요. 본업 바쁘셔서 입장 안 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소통방 입장을 하셨더라도 언제 안내가 나올 줄 알고 또 내 소통방만 계속 쳐다보시겠냐 싶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정신 좀 차리자. 이거는 내가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너무 헷갈리게 해드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는 정말 저도 아쉽지 않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지 않게 제가 방식을 아예 바꿀 겁니다. 화면 상단에 제 개인 번호 잠깐만 노출을 좀 시켜놨고요. 위에 상단에 번호 확인 되시죠? 010-3436-7531 위에 번호로 그냥 삼성이라고만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삼성전자 영상 보신 구독자분이시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이 삼성전자 구독자님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저장을 해놓고 우리 구독자님들 긴급한 상황에 최대한 고점에서 정리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 도움을 좀 드릴 겁니다. 다른 유튜버들처럼 뭐 무조건 얼마까지 간다, 무조건 얼마에 정리를 시켜드린다, 이렇게 약속을 전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이 비중을 늘려야 하는지 비중을 줄여야 하는지 이런 고민 가지고 계신 제 구독자분들은 제가 지켜드리겠다, 이 고민을 함께 해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 주신 너무 감사하신 분들 위해서 또 선물도 하나 준비를 해왔는데요. 제가 2026년도 들어서
꾸준히 좀 주목을 해야 되는 섹터가 있다라고 하면서 말씀드린 섹터가 뭔가요? 로봇 섹터였어요. 그렇죠? 미국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로봇 기업들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라고 보도를 좀 내면서 국내에서는 이 미국 로봇 정책 수혜를 입는 테마가 생겨났고요. 그 연결점이 연초에 있었던 이 젠슨 왕의 CES였죠. 그러면서 기대감으로 인한 이 국내 로봇주들이 전반적으로 굉장히 큰 이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면서 이 기대감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근데 현재로서는 어때요? 전반적으로 이 국내 로봇주들이 이전에 나왔던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하고 있고, 상승했을 때 들어와줬던 이 수급들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실체가 있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봤어요. 이 수급이 쏠리기 굉장히 유리한 종목, 이미 상승이 30% 정도 진행이 되고 바닥 매집이 진행이 된 정도, 게다가 유통 비율까지 30%대라는 이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치고 올라올 때 유통 비율이 높은 종목들보다 훨씬 더 강한 상승을 보여줄 수 있는 종목 준비를 해왔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이 히든 종목은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메이저 수급들이 유입되고 있는 게 확인이 됐고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이 힘을 응축시키는 단계의 종목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유통 비율이 30%대 수준이다 보니까 이 품절주 성격을 가진 종목이고, 수급이 붙으면 탄력이 크게 나올 수 있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종목 010-3436-7531 번호로 히든이라고 보내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거니까 문자 남겨주시면 되고요. 최근에 트럼프가 이 로봇 섹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우리 국내 로봇주들도 정말 한 번에 치고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게 어떤 이유로 트럼프가 로봇 섹터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혔는가일 텐데요. 결국에는 중국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 로봇 산업에 투자하겠다라고 밝힌 거거든요. 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상무부 장관이 최근 로봇업계 이 CEO들과 만남을 가졌으며 로봇 산업 발전 가속화에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의 산업용 로봇 신규 설치 대수는 전 세계 설치량의 54%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미국이 이 중국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23년 기준으로 중국 공장 내 산업용 로봇은 180만 대로 미국의 4배에 달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이 로봇 업계는 이 관련 공급망을 강화하고 지금 기술력을 확보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미국 기업과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이 국내 기업들 뭐가 있어요?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종목들이죠. 근데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적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오늘 나눠드릴 종목이 바로 이 로봇 품절주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비율이 30%대이기 때문에 지체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겠죠. 트럼프가 말했던 이 공급망 강화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협업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을 기업이 될 겁니다. 개인적으로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서 여러분들께 가져온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한테 지금 보여드릴 이 종목은 모든 로봇주들이 출발을 할 때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혼자 출발하지 않고 이미 눈에 띄는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한 구간입니다. 이제서야 바닥 대비해서 약 30% 정도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가져온 종목,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이 박스권 매집이 이뤄졌고 이미 역대급 거래량까지 터뜨리면서 박스권 상단 이 전고점에 대한 매물대 소화가 끝난 상태입니다. 유통 비율이 30%대이면서 이 품절주의 형태를 띠고 있고, 지금 이 개인들이 털려나가면서 외국인들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는 이 본격적인 상승을 준비하고 이 힘을 응축시키고 있는 단계에 있다라는 건데, 2026년도 대장 섹터가 어디예요? 바로 로봇입니다. 이 로봇 섹터를 장악할 수 있는 이 대장주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기대감들은 이제 막 반영이 될 것이며 이 스마트 팩토리 관련 기대감까지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위에 있는 번호 010-3436-7531 번호로 히든이라고 두 글자만 남겨주시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2026년 시장을 장악할 이 로봇 섹터의 대장주가 이제 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